네, 어제부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7월 들어와서 참 저조한 성적을 보여줬었던 삼전 닉스를 필두로 한 S7의 반등이 참 달갑죠. 현 시점에서의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오늘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시장 진단해 주세요. 지난주에 만나 뵙고 이번 주 또 만나 뵙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일주일 만에 바뀌었거든요. 코스닥이 주름을 잡았었던 8월 초반이었었는데 확실히 바톤이 삼전 닉스 반도체로 넘어간 듯합니다. 이거 분위기 바뀌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좀 감지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지난주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무릎 꿇고 방송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적어도 이번 주에는 그래도 작은 농담을 섞어서 방송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나름대로의 좀 바닥을 확인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이제 1차적인 수렴 구간 형성을 위해서 반등에는 일단 성공한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근데 뭐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옵션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장 막판 특히나 2시 이후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흔들리는 이제 그런 영향을 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악재는 좀 둔감해지는 그런 상황이고 이 호재에 좀 민감도를 키우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부 상승폭을 내준다 하더라도 뭐 나름대로의 좀 무난한 이제 그런 종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한때 정말 98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수치를 만들어냈던 게 코스피의 변동 수치예요. 코스피 이제 볼리틸리티라는 이제 그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근데 거의 100이 이제 최대치인데 98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막 오르면 오른 대로 빠지는 대로 하루 변동폭이 뭐 10%가 넘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오늘 보니까 56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뭐 반 정도까지 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패시브 자금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유입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언급을 드렸던 비유를 했었던 게 지금 관역도 흔들리고 총도 흔들리는데 격발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좀 비유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적어도 관역 정도는 흔들리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선현물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좀 수급으로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월요일 날 거래대금이 19조까지 떨어졌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한때 뭐 60조, 70조 가던 그런 거래대금이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거래대금 어제 보니까 27조까지 다시 좀 반등을 했어요. 오늘도 30조 육박하는 거래대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동안 개인 예탁금이 100조 밑으로 떨어졌죠. 이 얘기는 개인들이 그만큼 추가 매수를 그래도 하고 있는 투자 심리 정도까지는 올라왔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좀 신뢰를 가져가고 있는 바닥권을 시장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좀 가져가고 있다. 외국인과 개인 모두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문제는 이거죠. 시장 참여자들이 뭐 이렇게 일부 반등 또 일부 매수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워낙 트라우마가 크고 여기에 상처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향후에 나올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심까지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이거 그 600에서 800 조금 오르고 다시 또 예전처럼 쏠려서 코스피만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금리가 좀 계속해서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데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멈추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면은 또 반도체 여기서 또 들게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걱정도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반도체 가격 뭐 중국에서도 끼어들어온다라고 하고 뭐 그 반도체 HBM에 대해서 사양이 떨어진다라고 막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그냥 이렇게 넘겼을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걱정으로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의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적어도 V자 반등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이제 그런 흐름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정말 뭐 좀 이렇게 무지성에 가까운 그런 좀 고속도로였다면 하반기는 정말 험난한 정말 생각보다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반등 국면이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먼저 좀 매물벽에 닿았습니다. 850에서 900선 정도의 기술적인 매물대에 좀 닿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지금 저처럼 출연하시는 모든 이제 이런 출연자들이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기에 뭐 거의 일치할 겁니다. 850에서 900선에 굉장히 두터운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더 이상 거래대금을 늘려내
내지 못하고 6조, 7조 정도에 막히면서 그 안에서 지금 이제 순환매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어쨌든 뭐 지난번 상한가 7월 말에 보였던 그 상한가 위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제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분석이 지금 거의 모든 이런 좀 시장 전문가들이 좀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과연 7천선을 다음 주에 회복하고 그게 지지선이 됐느냐에 따라서 3분기 그리고 연말까지의 어떤 온도와 또 방향성, 속도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이번 그리고 다음 주까지의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저도 비슷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뭐 V자 반등보다는 코스피는 일단 7천선 초반, 초중반 정도의 그런 지지력을 확인하는 그런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뭐 도달해 있는 코스닥은 850에서 900선의 매물대를 어떻게 좀 뚫어낼지에 대한 고민을 보이면서 좀 횡보 구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 상승을 위한 베이스 캠프의 초석이라고 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은 그래도 좀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시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진단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양시장 바닥은 다졌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하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상반기처럼 강력한 질주, 빠른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의구심과 이를 해소해가는 과정들이 동반돼서 우상향을 그려갈 거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또 섹터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반도체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전닉스 오늘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간밤 뉴욕부터 계속해서 이 연속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다시 한번 이 시장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AI 쪽으로 들어가는 건지 삼전닉스 다시 시작인 건지 그렇다면 지금 그냥 실탄만 보유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들은 지금 들어가면 될지도 궁금해요. 네, 뭐 들어가지 못할 더 비쌌을 때도 많이들 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고 못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확인해야 될 거, 의심도 많고 그리고 네. 또 증명해야 될 것들도 많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예전과 같이 정말 빠른 속도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저는 뭐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전닉스 지금 못 살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가를 제외하고 뭐 AI 인프라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뭐 시장에서 뭐 전혀 변함은 없었습니다. 모두 이제 인정하시죠. AI가 이제 계속 지속성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고 반도체는 계속 모자르고 계속 비싸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근데 왜 도대체 주가 반등이 왜 안 나오는 거야?에 대한 대답을 이번 주에 그래도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는 게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많은 의문점에 점진적으로 좀 답을 시장이 좀 던져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반등을 위한 빌드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닉스 반등의 빌드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가장 우려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투자를 했을 때 앞으로 수익으로 담보가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정말 컸었잖아요. 이에 대한 해답은 어떻게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에 대한 해답은 먼저 이제 클라우드가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클라우드를 통해서 AI의 초석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 모델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성도 좋고 돈도 좀 벌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밤사이 미국에서 이런 좀 데이터 센터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정말 초급등이 좀 나왔었죠. 뭐 그게 반도체 없이는 절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제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금리 환경이 깨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수익성 기반이 과연 뭘로 담보될 수 있느냐 이런 좀 의문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엊그제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5천억 불 자체적인 금융 동맹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이정표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이제 금융적으로 풀어보면은 정말 뭐 한 30분 동안 말씀을 드려도 이제 다 소화하기 어려운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기업들 간의 서로의 이제 동맹, 서로의 어떤 보증을 서주면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을 그런 좀 초석을 마련했다.
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좀 작동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CPI를 비롯해서 뭐 금리 인상을 자극할 만한 그런 매크로 지표들도 생각보다는 좀 제동이 걸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근본적인 이제 그런 우려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랜드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이 됐고 HBM의 고도화 그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기조도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반도체에 대한 모습은 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오히려 더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지금이 충분히 싸고 지금 밸류에이션은 최저치로 떨어졌고 향후에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인데 왜 지금 주식을 사지 않느냐에 대한 답을 시장이 이제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패시브 자금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뭐 시황하고 좀 비슷하게 7월 말에 보였었던 그런 상한가 부근에 왔었던 그 가격대까지 거의 지금 회복이 뭐 비슷하게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난 한 일주일 넘게 굉장히 좀 힘들어했었던 이제 그런 상황도 조금씩 일단락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후행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음 주 특히나 이제 8월 이전에 170만 원대를 SK하이닉스가 회복을 하고 200만 원을 두드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삼성전자도 26만 원대를 회복을 해놓고 지지를 하면서 뭐 30만 원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몇 차례 나오느냐에 따라서 9월 달에 곧바로 하락폭의 절반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횡보를 하느냐가 조금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소부장이나 이런 전망도 좀 좋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올해까지 뭐 조금 더 연장을 해본다면 내년 1분기까지는 소부장보다는 뭐 전자닉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큰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좀 3분기, 4분기 쪽에서는 소부장 쪽에서 Q의 어떤 흐름을 기대하면서 소부장 쪽의 우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만 지금 뭐 상승 대비 거의 50%가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시장의 에너지는 전자닉스 쪽을 조금 더 선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뭐 지금 가격대는 뭐 저는 뭐 쌍수를 들어 지금 가격대는 뭐 큰 무리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점들 뭐 거의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매력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현 시점에선 오히려 삼전 닉스 쪽으로 점수를 더 많이 주셨거든요. 매크로적인 그 환경도 우호적으로 자리를 매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삼전 닉스 지금 뭐 목표 주가도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 지지선도 언급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주환원이요. 근데 만약에 주주환원 지금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 100조, 200조, 그리고 SK하이닉스 연간 100조 주주환원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성에 안 차면 이것도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거 아닌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치와 주주환원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또 수익률 산정에 있어서의 어떤 수치적인 것들은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저는 자율적인 반등이고 뭐 패시브적인 이제 그런 작업의 유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주주환원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약간 이제 급반등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직 뭐 시장이 큰 기대를 주지 않았고 그 자체가 어떤 강세 요인으로 돌아선 뭐 이런저런 좀 루머만 돌고 있는데 그 루머가 주가를 바닥 대비 이렇게 돌려 세웠을 뭐 물론 중소형주라면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장의 1번, 2번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루머에 의해서 이렇게 수십조, 수백조가 반등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미미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8월 말 뭐 보통은 지금 8월 마지막 주로 다들 가늠을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혹은 뭐 28일 날 금요일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그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실망보다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시장은 좀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좀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 주가에 녹아들고 있지는 않았다. 지금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는 어떤 반등의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좀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삼전닉스 이제 뭐 의구심과 함께 이를 해결해 가는 그 과정들 좀 난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 전해주신 바 있는데 저조차도 의심을 계속하게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주주환원 관련해서 기대감 아직 반영 안 됐다라는 측면으로 말씀 전해주셨고 오늘 반도체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 주에 히어로 섹터 중에 또 하나가 화장품입니다.
너무나 좋았잖아요. 뭐 그냥 적당히 올라간 게 아니라 역사적 최고가를 만들어냈거든요. 하나의 이정표를 써 내려간 한 주였는데 실적도 좋았고 뭐 수출도 좋고 우호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가 오늘은 삼전 닉스한테 수급을 좀 뺏긴 것 같거든요. 화장품에 대해서 예전부터 봐야 된다. 강조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뭐 늦지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는 뭐 수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고의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의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도 어느 정도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수긍을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순해 본다면 수출 좋았고요. 이제 그리고 그 수출의 효자 역할을 했었던 게 이제 선케어와 비만약의 어떤 그러니까 후광을 입은 이제 그런 제품군들 그리고 OEM 이렇게 좀 이 키워드를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나같이 하반기에도 좀 좋다라고 좀 전망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고민이 되죠. 지금 뭐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큰 고민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뭐 너무 그동안 이제 반도체 혹은 너무 AI 쪽에 좀 몰려 계신 분들은 하반기도 좋다고 하니 과연 화장품에도 조금 분산을 해볼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좀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능성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좀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좀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화장품주들의 강세, 뭐 말씀 주셨듯이 선케어라든지 기초케어 쪽에서 성적이 좋았던 기업들 쪽으로 강력한 시세가 보여졌었죠. 코스메카 코리아나 뭐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이요. 그러니까 OEM 쪽으로 뭐 강하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데 중국 향 매출이 많이 찍히는 기업들은 정말 많이 꺾여 있는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주가에 큰 반응도 없었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LG생활 같은 종목들이요. 이 같은 종목들은 분위기 반전 힘들까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가져간 컨셉은 이제 OEM, ODM 쪽이 향후에 조금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주제를 정했고 거기 핵심은 아까 언급드린 대로 선케어 제품들 플러스 이제 좀 노화 방지에 안티에이징 관련된 그런 제품군들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제 뭐 제조는 이제 3사가 합니다만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브랜드의 이제 라벨링을 통해서 수출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돈 버는 쪽은 OEM 쪽이다. 뭐 이런 논리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에도 OEM, ODM 업체들이 좀 계속해서 뭐 시장 헤게모니를 끌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선케어 제품 뭐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를 비롯한 이제 비만약을 통해서 이제 좀 노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사실 굉장히 좀 비용적으로 그러니까 원가는 낮은데 높게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속된 말로 조금 이제 헤프게 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 다른 것들 뭐 색조나 뭐 영양이 좀 고부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아껴 쓰는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외부에 드러나는 피부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렇게 덕지덕지 바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이제 그 소모량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진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대부분 YOY 성장률로 30% 이상씩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이제 태양, 뭐 태닝 이런 것들을 좀 장려하는 이제 그런 유럽권에서 이제는 이제 좀 안티에이징을 비롯한 좀 이제 광노화에 대한 이제 그런 인식이 나오면서 거의 그쪽에서 매출이 좀 폭발했다라는 것이 이것은 뭐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한 뭐 분기, 한 시즌 반짝하고 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OEM, ODM 업체들의 좀 강세가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화장품이 너무 좀 빠르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간에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일단 역기저 효과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뭐 지금 1분기, 2분기는 YOY 기준으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작년 뭐 4분기부터는 이쪽 제품들의 좀 상승세가 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떨어져 보일 수 있는 반도체도 그 비슷한 거에서 좀 하락을 맞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8월 그 수출 데이터가 집계되는 9월 초 정도를 재진입에 대해서 좀 가늠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점이 나와서 조금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메이저
수급이 조금 매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일부 뭐 비중 조절 정도를 통해서 조금 시간을 좀 벌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화장품의 강세는 ODM, OEM 업체들에 좀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요 3사에 대해서의 관심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EM, ODM 3사. 그러니까 어제 질주했었던 그 세 종목을 압축해서 앞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들고 계시지 않다면 일단은 그 흐름을 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 보셔야 되겠고, 들고 계시다면 즐기시면 되겠죠. 어느 정도 챙기시면서 대응해 가자. 그런데 요즘 화장품 이야기하면 APR 원래는 뭐 절대적인 1등 강자였었잖아요. 요즘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와요. APR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역기저에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워낙 상승률, 성장률이 크게 나왔다 보니까 이걸 뭐 계속해서 뭐 매분기 매년 30%씩 성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뭐 두 자리 그러니까 뭐 10%, 20%대 초반, 10%대 후반 이렇게 좀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거기에 반해서 매출은 뭐 10%대가 나오고 영업이익은 30%대가 나고 순이익은 50%대가 증가했던 이 OEM, ODM 업체들의 증가 속도는 APR과 좀 역전이 됐기 때문에 어떤 선호도 면에서의 시장의 관점이 조금 OEM 쪽으로 조금 옮겨갔다. 이런 측면에서 하반기 정도까지는 일단 OEM 업체들이 조금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 팀장님의 유망 섹터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에서 주실 건가요? 미국에서 이제 열광을 했었던 게 이제 CPO 관련된 코패키징 관련돼서 이제 통신, 광통신 뭐 이런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걸 매칭시킬 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어요. 그러면 그걸 살짝 우회해서 볼 수 있는 쪽이 저는 뭐 기판 쪽이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뭐 반도체 동반을 넘은 수준의 하락이 나왔었죠. 반도체보다도 더 큰 하락이 나왔었던 게 이제 기판 쪽이었고요. 밤사이 이제 코피어런스, 네비우스, 루멘텀 이런 종목, 이런 뭐 미국의 종목들이 원체 많이 올랐었는데 그걸 열어보니 돈을 벌고 있는 클라우드에 열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좀 자금 시장 그런 모습이 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거기에 매칭시킬 수 있는 광통신 업체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여기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성호전자 같은 이런 몇몇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근데 이거를 미국과 뭐 네비우스나 코피어런트 이런 것들하고 직접 매칭하기에는 좀 이렇게 애매하게 좀 차이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도체 칩과 이런 광통신 중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기판 쪽이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후로 들어가면 이제 전력기기부터 뭐 전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연결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오늘 나왔었던 얘기가 삼성전기를 국내 테크 최선호주로 꼽았던 모건 스탠리의 뭐 어떤 추천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반도체보다 더 빠른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기판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예 반도체랑 뭐 별개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반등 속도 면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꼽아봤습니다. 역시 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건 삼성전기고요. 그리고 CCL 관련돼서 두산 그리고 어제 그제 좀 낙폭을 크게 맞았었던 심텍 같은 종목이 매수 타점으로 좀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관심주로 또 제수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광통신 그러니까 미국에서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참 좋은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관련돼서 뭐 기술력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판 쪽으로 오히려 눈길을 줘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삼성전기가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쉴 때도 상대적으로 강했었거든요. 오늘은 질주합니다. 삼성전기, 심텍 그리고 두산까지 여러분 세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IBK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화면 오른쪽 추천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딜사이드 경제TV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